봅시다. 수트는 크게 여러분이 맨 앞에 목차를 보시면 극한, 연속,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그 다음에 미분 적분이라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 이 수트는 얘 수원하고 틀려요. 수원은 지도 따로, 로그 따로. 얘네들이 역함관계 있는 거. 그리고 딱 배운 다음에 상가함수 끊긴 다음에 다시 수를 열거해서 자연수의 함수, 정형이 자연수의 함수에 대해 성질을 배우고 그걸 이제 문제풀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이 다른 걸 다 배우겠다고. 수원은. 그러니까 거기 수원은 암기 과목성인데 수트는 물 타듯이 쭉 타고 들어서 어디까지? 적분까지 쭉 끌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극한이라는 개념이 막혀버리면 여러분이 수트는 굉장히 괴롭다라는 거. 그럼 극한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극한의 의미를 판단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책 같은 게 있으면 필기를 하셔도 좋습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없으면 뭐 이면지나 밑에다 적어놓고. 그러니까 여기 극한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함수의 그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함수가 뭐 있어요? 지금 수트에서는 오케이 첫 번째 다항 함수 있죠. 다항 함수의 그래프는 1차 함수, 2차 함수까지만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1차 함수 그래프 직선, 2차 함수 그래프 포물선. 오케이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3차 함수나 4차 함수 그 이상의 함수에 대한 걸 배울 때 이제 미분부터 배우면서 추가가 됩니다. 이게 몇 차 이상부터 3차 이상부터는 바로 미분을 배우고 나서 그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한다 이게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배웠죠? 함수에서 우리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를 배웠죠. 근데 수트에서 중요한 건 이 유리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야. 그래서 점근선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y는 아주 간단한 x분의 1 그래프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분명히 최고차 여기 분자값이 양수면 점근선은 x는 제로라는 바로 y는 제로라는 x축과 y축 따라가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다라는 걸 얘기했어. 결국 얘는 뭐야? 점근선이라는 용어를 썼죠. 이게 바로 여러분 극한이라는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한 겁니다.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다라고 표현해서 점근선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점근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얘는 극한이라는 건 바로 뭘 따지는 거냐면 접근성을 따지는 거야. 접근성. 어디에 가까워지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함수값하고는 틀리죠. 여러분이 이제 극한하고 이제 여기 죄다 붙는 거는 수트는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함수의 미분 가능성, 함수의 미분 적분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함수에 대한 성질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는 x분의 f하고 예를 들었던 것처럼 x가 1이면 그에 대응되는 값을 찾을 수 있어. fx가 이런 식으로 x분의 1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f1 값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분의 1이라고 이렇게 정하거든요. 이건 무슨 값이야? 바로 함수 값이다 얘기야. 1에 대응되는 그 정확한 값. 이건 근사치가 아니죠. 무조건 얘네들은 우리가 함수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상세히 보면 알겠지만 x값이 우측으로 갈수록 굉장히 커지죠. x값이 우측으로 갈수록 굉장히 커지는데 그 커지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까워진다는 개념을 화살표로 표현하고 수학적인 약속입니다. 그때 한없이 커지는 그 상태를 이렇게 팔자를 옆으로는 무한대라는 기호로 약속을 하면서 이제 극한이 시작할 텐데 x값이 무한히 한없이 커질 때 그에 대응되는 x분의 1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접근성을 따지는 게 극한이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x분의 1 어디에 가까워져? 점점점 y 값이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0에 가까워지죠.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이 값을 잡는데 0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0은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0에 가까워진다고.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건 뭡니까? 그럼 무조건 세 글자로 접근성이라는 말을 쓸 줄 알아야지 그냥 스톱 들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접근성의 개념을 찾아서 바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용어로 표현하면 근사치를 찾는다라고 표현하면 돼. 근사값.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아마. 그죠? 3분의 1이라는 값이 정확히 이거는 3분의 1은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순환수가 표현해서 0.3333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같은 값이죠. 0.3땡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표현했었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들이 바로 뭐야?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값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정확한 값이지, 그치? 근데 어디에 가까워지냐라고 보면 오케이 3분의 1이란 건 0.3에 순환마디가 발생하니까 0.3에 뭐 근방에서 놉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얘기야. 결국 근사치라는 개념이 표현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x가 무한히 커지면 x분의 1이라는 값은 점점점 0에 가까워진다라고 근사치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화살표 비호가 개념상 이렇게 근사치 비호를 쓰면 여러분이 극한을 이해하는데 조금 편안하게 될 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야. fx gx라는 함수가 또 다른 분수함수로 예를 들어서 x-분의 1이 왔다고 치자. 그러면 분명히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x값 1을 정의할 수가 없어. 그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이러면 안 되죠. 0분의 1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x는 1이라는 점근선을 집어넣고 방향성 체크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 쌍곡선 두 개가.
그때 x값이 무한히 커지면 x-1분의 1이라는 바로 이 y값 어디가 커진다? 점점점 0에 가까워지죠. x값이 무한히 커지면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0만분의 1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점점점 0에 가까워진다고 근사치를 잡아낼 수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필기해 둘 거 뭐냐면 필기해 둘 거 여러분이 여기서 극한이라는 개념을 대문짝으로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썼던 이 접근성이라는 용어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라는 거야. 꼭지에 다다른다, 한계에 다다른다는 표현을 쓰는 건 한문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극한이라는 게 한 개의 다른 점을 찾는 거야. 다른 점을.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찾아내는 거다. 그럼 누가 변할 때야? 선생님이 앞에 붙인 게 함수라고 했죠, 죄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분명히 정의역 변수가 변할 때 그에 대응되는 y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x가 변할 때, x가 변할 때, x가 변할 때, x가 변할 때, x가 변할 때 그에 대응되는 y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 수트 주요 과목이다 이게.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우린 정의를 물어봐. x라는 변수를 보기 때문에 전부 다 정의역 변수가 바뀔 때 정의역 변수에 대한 거기에 대응되는 바로 y의 변화 이걸 따지는 게 바로 수트라는 과목이다라는 거야. y가 어떻게 변하는지, y가 어디에 바꿔지는지. 오케이?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여러분 머릿속에 꼭꼭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방함수, 두 번째 유리함수, 세 번째 바로 기호를 포함한 함수가 있었죠. 기호를 포함한 함수. 그래프를 뭘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기호를 포함한 기호가 뭐 있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 또는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수트에서 등장하는 놈도 역시 마찬가지 두 가지만 등장합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거나 또는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다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함수도 마찬가지죠. y는 x-1이라는 절대값을 표현해주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금방 그릴 수 있다고 했지. 절대값에 관련된 그래프는 이렇게 1차식일 때는 포물선 그리듯이 표현하면 편하다고 했어. 그래서 꺾인 점이 1,0가 꺾이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x값이 무한히 커지면 그에 대응되는 값은 y값은 어디에 가니까 바로 역시 마찬가지 x값이 무한히 커지면 y값도 무한히 커지겠죠. 그래서 무한히 커진다라고 표현해 주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무한대라는 이 표현은 하나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커지는 상태를 얘기한다 이거. 무한히 큰 수가 얼마인지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이 개념은 바로 뭐를 얘기한다고?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라고 이렇게 잡아놓게 됩니다.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y는 x 플러스 1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놈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쫙 표현되니까 이렇게 표현될 거야. 그럼 x값이 무한히 커지면 그에 대응되는 y값은 어디로 가까워집니까? 그렇지. 방향성은 음수 방향으로 가는데 절대값은 한참 큰 이 음의 무한대라는 개념을 쓴다 이게. 음의 무한대가 뭐야? 음수 중에서 제일 뭐 작은 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음의 무한대라는 개념은 뭐라고? 부호는 음의 부호를 가지면서 음의 부호인 절대값이 엄청 큰 수야라는 거야. 절대값이 큰 상태의 수를 바로 큰 상태를 바로 음의 무한대라고 한다 이게. 음의 무한대가 숫자야? 오케이 아니야.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은 이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개념, 음의 무한대라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음수 쪽 방향을 잡으면서 음수 쪽 방향을 아래쪽 방향을 하면서 한없이 절대값은 커지는 상태다 이게. 알겠지? 마이너스 10 절대값은 10이죠. 마이너스 100 절대값은 100이죠. 점점점 밑으로 다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된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지금 배운 게 바로 선생님이 근사치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x값이 어떤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에 대응되는 fx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찾는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극한이라고. 근데 그 가까워진다는 말을 뭐라고 써? 가까워질 때라는 그런 접근성 이 놈을 우리는 이렇게 화살표 기호로 표시한다 이 얘기야. 그죠? 그럼 그걸 너무 이렇게 길게 쓰기가 뭐뭐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축약해서 쓴다. 지도가 배울 때도 우리가 축약하는 게 중요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리미트라는 기호를 씁니다. 이게. 리미트가 바로 극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인데 거기서 첫 글자 3개만 따서 LIM x값이 어디에 가까워질 때 a에 가까워질 때 fx가 어디에 가까워진지를 살펴보는 것 이게 바로 극한이다. 이거. 이 표현이 바로 요거랑 같은 표현이 된다. 이게.
x값이 a에 가까워질 때 그때 y값이 어디에 가까워진지 살펴본 y의 변화를 살펴본다 그랬죠. 그놈이 어디에 가까워진지 살펴보는데 b에 가까워지면 우리 b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알겠죠? 이때 이 b값이 단 한 개로 결정되면 우리는 극한이라는 말에서 수렴한다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x가 a로 바꿔질 때 fx는 b라는 값으로 수렴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보면 그냥 간단한 얘기죠. y는 fx가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라고 치면 얘는 완전제수 함수가 표현되면서 꼭 시절의 좌표가 1,0인 이런 포물선이 그려질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는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라고 표현하면 자 1에 가까워지면 어디에 가까워져? y값은 점점점 0에 가까워지죠. 그렇게 가리키는 거 방향성 이런 거 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값 하나밖에 없죠. 0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 한다고? 1로 0으로 수렴한다는 말을 쓴다 이거. 값이 몇 개일 때 딱 한 개만 나왔을 때 우리는 수렴한다는 말을 쓰고 그럴 때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표현을 쓰게 된다 이거. 필기를 알아서 짤막짤막하게 뭐 자기가 뭐 극한이라는 개념이 무슨 말인지 잘 코멘트를 달아주시고 어쨌든 극한이라는 거 뭐야 하고 보면 어디 가서 얘기하기를 접근성 따지는 거야 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극한이라는 거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돼. 극한이라는 거 뭘 따지는 거야?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y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접근성을 따지는 거다. 알았죠? 그럼 여러분이 접근성을 따지다 보면 좀 전에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함수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자 가우스 x를 하나 예를 들 거야. 그럼 얘는 계단식 그래프가 나오죠. x값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가우스 값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0이라고 표현될 거야. x값이 1점 몇몇이면 가우스 값은 1과 2 사이니까 이렇게 표현된다고. 여기가 1, 1대와 2일대의 값이죠. 또 2하고 3 사이에 있으면 2점 몇몇이니까 가우스 값은 2가 나올 거라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고. 일반적으로. 자, 그럼 여러분이 보세요. 자, 2라는 섹터에서 보니까 보면은 얘는 왼쪽에서 오는 값값하고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값이 일치가 돼야 안 돼요. 일치가 안 되죠? 그럼 극한값이 있다고 보는 거야? 없다고 본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끊겨 있거나 이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럴 때 이제 용어가 나오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지금 이런 그래프는 극한값이 x는 2에서 존재하는 거야? x값이 2로 가까워질 때 우함장이지 fx는 어디로 가까워져? 오 여기가 2이거나 여기는 또 얼마? 1이니까 1항이면 2로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럼 극한값 존재한다고 얘기한다? 못한다 얘기야. 단 한 개만 결정될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을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와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이런 자극한과 우극한 개념을 쓴다고. x가 어디?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 얼마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지죠.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1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결국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다 다시 이어쓰기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지는 건 맞는데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라는 개념이 바로 이게 우극하냐 우측에서 가까울 때 말인 거야. 큰 쪽이니까 x값이 큰 쪽 작은 쪽은 구별할 줄 알죠? 정의역 변수니까. 그래서 우측에서 가볼 때 그때의 극한값 fx의 극한값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보다 어느 쪽? 작은 쪽에서 올 때의 극한값이 바로 일치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게. 이게 바로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 존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어디 가서도 미적분 가서도 똑같은 내용이 적용되는데 대상함수만 달라진다. 그러니까 수투에서 주로 나오는 함수는 수투에서 나오는 함수는 뭐라고? 보일 때 어떤 함수 유리함수 주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전부 다 뭐야? 다함수겠죠. 근데 응용 문제들 같은 데서는 반드시 유리함수나 절대각 기호가 포함된 함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함수들이 등장하니까 여러분이 이것들을 잘 해결해 줄 줄 알아야지 응용이 되겠죠. 이런 놈들이 나오겠습니다. 왜? 끊기가 나거나 좌우가 다를 테니까. 그래서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극한값이 극한의 정의와 극한과 극한값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그 의미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적어 놓으시죠.
우리 뭐라고? x값이 a의 정역변수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도 어떤 특정 숫자 하나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때 우리는 fx가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아, 가까워지는 값이 하나로 결정되면 수렴이라는 말을 쓰는구나라는 거야. 그럼 가까워지는 값이 하나가 아니면 이런 거랑 대입이 되는 게 발산이라는 학문을 쓰는 거야. 전부 다. 떠날 발자에다 흩어질 산자를 쓰는 거야. 값이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로 정할 수가 없다. 하나로 정해질 때만 우리는 뭐라 한다고? 수렴한다고 하고 이때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연결을 시켜야 되고 극한값 존재한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저걸 이제 표현했을 때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단 하나로 결정되는데 이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a보다 큰 쪽이든 작은 쪽이든 그 값이 똑같이 모여져 접근성이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된다 이거야. 얘는 큰 쪽, 얘는 작은 쪽. 알겠죠? 그러니까 x가 어떤 특정 숫자에 가까워지는데 뒤에 붙은 부호는 방향성을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x는 분명히 뭐야? 좌우로 움직이는 대상이니까 왼쪽 오른쪽 따지는 개념이죠. 그래서 얘는 x가 a보다 큰 쪽이니까 바로 뭐 우극한 또는 우극한 값이라고 하고 얘는 좌극한 또는 좌극한 값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치돼야지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함수는 무조건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다음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여러분이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무조건 연결되죠? 그러니까 2차 함수를 내가 곡선을 이렇게 그려도 fx가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고 쳐도 x값이 2에 가까워질 때 fx는 2에 가까워질 때 x가 2라고 잡았을 때 2보다 큰 쪽에서든 2보다 작은 쪽에서든 y값은 얼마로 이렇게 해요? 얼마로 가까워져요? 4라고 가까워지죠. 그리고 그냥 뭐 한 거야 결국? 갖다가 대입한 결과와 똑같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거야.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같아야지만 분명히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 얘기를 간단하게 해놓으시고 여기서 머릿속에서 잘 체크해야 될 거. 여기서 극한과 극한의 의미 체크했고 그 다음에 무한대의 의미 팔자를 옆으로 놓은 거 무한대의 의미를 체크해줘야 돼요. 무한대는 한없이 무한다고 커지는 상태를 얘기하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자, 음의 무한대라는 건 뭡니까? 라고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음의 무한대, 얘는 양의 무한대겠죠. 그러면 음의 무한대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부호는 뭐? 부호는 음이면서 절대값은 엄청나게 큰 수가 된다 이게. 절대값은 엄청나게 큰 수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 개념 잡는 거니까 무한대, 음의 무한대 개념 잡아주시고 그렇게 음의 무한대나 양의 무한대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의미로 발산이라는 의미를 쓴다라는 거야. 값이 커져버린다. 특정 숫자가 안 나오죠. 상태죠. 머무를 수 없는 상태야. 계속 커지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극한값의 의미를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요거랑 대비해서 분명히 함수값이랑 비교하셔야 돼요. 함수값은 그 짝꿍, 정확한 값을 얘기합니다. x에 대응되는 y값. 근데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를 수도 있고. 되나요? 그다음 선생님이 하나 예문을 들어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 fx라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그렸다.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긴 2의 파트입니다. 얘들아.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가 이런 식으로 1,1이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1,1 그리고 1일 때 0이라고 딱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x-1에 대한 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쓰면 꼭지점의 좌표가 1,1 나오죠. 그죠? 그런데 x가 1이 아닐 때는 이런 그래프. x가 1일 때는 0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죠? x가 1일 때는 0의 함수값을 취하고 x가 1이 아닐 때는 이 포물선의 y값을 뜻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이때 자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는 어디 가까워집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x가 1에 가까워질 때 y값 어디 가까워져? 1에 가까워지죠. 왼쪽 오른쪽 가져와도 1에 가까워지죠. 모이는 거니까. 됐나요? 근데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x가 1일 때 함수값은 0이죠? 얘는 같다 달라? 다르죠? 그래서 다음 단원에 배우게 되는 내용이 살짝 맛보기를 말씀드리면 이건 무슨 값이죠? 극한값. 이건 무슨 값이죠? 함수값.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면 아 이렇게 끊겼구나.
연결성을 따지는 게 연속인데 연결이 되어 있지 않구나.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 불연속이라고 부른다. 이게. 어디서? x는 1에서 끊겼습니다. 라는 거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해야 돼? 극한값하고 함수값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함수값을 각각 대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극한값과 극한에 대한 의미를 얘기한 겁니다. 야! x는 2에서 극한값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x는 1에서 극한값 존재하네? 하죠? 뻥 틀렸지만 결국 이렇게 가서 가까워지는 값이 된다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가까워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값을 1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극한값 존재하지만 함수값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다. 그래서 불연속이다라는 말을 다음 단원에 쓰게 된다 이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 내용들을 잘 적어놓고 이해하셔야 된다. 쉽게 책상에 써야 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뭐야? 여러분 페이지를 펴보면서 같이 봐도 되죠. 다음 뭐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페이지 뭐냐면 학교에서 하나씩 개념 체크해서 밑줄 쳐도 됩니다. 8페이지와 선생님이 9페이지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8페이지나 9페이지 그리고 또 뭐 10페이지, 11페이지의 내용들을 쫙 한 방에 설명드린 겁니다. 12쪽까지 극한값과 함수값을 비교하는 내용들. 알겠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제 뭐 했지? 이제 이 단원의 내용들 첫 번째 뭐라고? 극한의 의미를 따졌고요. 자꾸 복습하는 겁니다. 극한의 의미라는 게 뭐라고? 접근성 따지는 거야. 정력 변수가 변할 때 그에 대응되는 y가 어디에 가까워진지를 따진다. 그럴 때 뭘 따진다고? 오케이, 왼쪽으로 쭉 따진다. 항상 좌극 대 우극을 비교한다 이거야. 여기 그 살짝 뺀 거야. 좌극한과 우극한을 꼭 반드시 비교하고 그게 같은지 다른지를 살펴보면서 극한값이 있냐 없냐를 따진다. 그렇죠? 그 대상이 되는 함수가 뭐라고? 유리함수,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함수,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함수에다 플러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다음 함수가 된다. 그 대상 함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대상 함수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무슨 함수도 있어? 무슨 함수? 역함수라는 내용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수투 문제들. 유리함수라든가 절대값 기호나 가우스 기호 포함된 함수 그리고 역함수 쪽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응용이 일어나서 어렵게 나오게 된다 이거. 근데 그래프를 잘 기억할 줄 그릴 줄 알면 이놈들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해결은 된다 이거. 목적을 잘 체크하셔야 된다. 짤막짤막.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야? 그러면 함수 배웠던 거 1학년 때 뭐 배웠어? 그냥 함수 얘기했죠. 유리함수 얘기했고 그 다음에 무슨 함수? 역함수 배웠죠. 역함수 배우기 전에 무슨 함수 배웠습니까? 무리함수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무리함수를 시발점 잡아서 y는 루트 x-1 플러스이다 그러면 얘는 시발점이 1,1 찍으면서 정역을 정하는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1보다 1에 가까워질 때 fx는 존재한다란다. x가 1에 갈 때 fx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왜 안 된다? 왜? 항상 함수는 이제 왼쪽 오른쪽 보는 거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건 존재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1보다 왼쪽에 올 때는 어디로 왔는지 알아볼라? 모른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거 무슨 함수가 있었어? 역함수 전에 이게 응용이죠. 잘 알아두셔야지 성적이 딱 업그레이드 됩니다. 합성함수의 극한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합성함수의 극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표현해 보면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g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y는 g 루트 fx 즉 g가로 fx라는 함수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합성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함자가 무슨 함자랬지?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바로 상자 함자였어. 함수에서.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과정에서 이렇게 함수 익히기 위해서 여기다 1 넣고 오케이 1 넣었다 야 아가 2 더하면 얼마 나오니? 라고 물어보는 게 이게 함수값 결정하는 거였죠. 이 상자에다 뭔가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그에 대응되는 짝꿍을 찾아내는 게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자 안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었다는 게 함수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상자에다 집어넣을 거야. 근데 누구 상자에 먼저 넣어? 그러면 F 상자에 먼저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X라는 상자에다가 이렇게 X값을 집어넣는데 이놈의 상자 이름이 F야. 근데 통과할 거야. 그럼 fx가 나올 거야. 그럼 또 다른 상자 값에서 다시 한 번 더 통과시켜야 돼. 이게 g. 그럼 얘가 나오는 게 gfx에다 표현하는 게 바로 합성함수죠.
상대 몇 번 통과했다? 2번 통과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걸 극한에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x가 a에 가까워질 때 우리는 fx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따져야겠죠. 그죠? 그런데 그놈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보내야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럴 때 x는 처음에 나온 x 값은 왼쪽 오른쪽을 뜻하는 거지. 좌우만 살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플러스 쪽에서 가까워졌다라고 따지면 이때 이 fx는 바로 x에 대응되는 y 값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야. 간단하게 1일 때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0에 우측에서 오면 1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게 바로 y는 fx라는 그래프가 거야. 자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오면 fx는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x가 1보다 큰 쪽에서 답은 아닌 이상 이거 이런 거 잘 못하면 문제는 하지만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오면 이쪽에서 오는 거죠. 방향성. 그럼 y값 어디 가까워집니까? 근데 여기서 무식하게 이거 숫자 그대로 1이라고 읽는 애들이 극한 못하는 애들이라고. y값 얼마야? 그렇지 얘는 이렇게 하면 0이니까 y값 0이죠. 얘는 0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냥 한 개체에 대해서만 물어봤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0에 가까워집니다 라고.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그쵸? 그럼 지 입장에서 보는 정의역은 뭐야? fx가 정의역이죠. 그죠? 그 fx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방향을 정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fx가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왔냐 큰 쪽에서 왔냐를 따지는 게 바로 얘가 왜 y값이기 때문에 y는 위아래 담당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y값이 어디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는 거 맞는데 밑에서 왔니? 위에서 왔니? 밑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y는 gx의 그래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0보다 작은 쪽에서 얘는 1 가리키고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에서는 이렇게 표현돼서 그래프가 났다고 치면 이게 y는 gx의 그래프야. 자, 합성함수의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그죠? 이게 정의역 변수가 되는데 그놈이 0보다 어느 쪽에서 와? 작은 쪽에서 오니까 정의역 변수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그때 대응되는 값을 얼마 가리킨다? 1을 가리킨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처음에 정의역 변수는 좌우를 따지는 좌우칸을 얘기하면 되는데 접근성 따질 때 이 대상이 G 입장에서는 정의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내줘야 된다고. 근데 걔가 누구 값이야 원래? Y 값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상하의 개념을 접근성을 따져야 된다 이거야. 합성할 때는 좌우 상하 한 번 더 보내? 한 번 더 보내서 만약에 H가로 G가로 FX다라고 표현해 놓으면 잘 보세요. 이거는 좌우 따지는 거야. 왼쪽 오른쪽. 이거는 Y 값이니까 위아래 따지는 거야. 오케이? 그 위아래의 개념을 다시 G 입장에서는 다시 뭐 해야 돼? 얘가 위아래 따지는 거라는데 위아래 따지는 그놈이 G에서는 정의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따져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좀 전에 Y값이 어디 갖고 있나? 0에 가까워진데 위아래 따져서 아래쪽에서 왔어 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근데 G 그림에서 볼 때는 이놈이 정의역이니까 다시 0보다 작은 왼쪽 개념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처음 출발이 뭐야? 0, 좌우. 그 다음 뭐야? 상하. 다시 뭐야? 좌우. 다시 상하. 이런 개념으로 따진다 이거. 좌우 상하, 좌우 상하. 그게 합성함수의 그걸 체크하는 방법이다 이거.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내용이야. 그러니까 얘가 누구? Y 값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이 별이라는 극한값을 반드시 상하 개념으로 인지해서 위쪽에서 왔는지 아래쪽에서 왔는지를 따져줘야 된다 이거. 얘는 좌우를 살피는 거고 얘는 상하를 살피는 거야 말이야. 시험 문제 대부분 어디까지? 2개짜리 합성함수에 극한만 되는데 번잡하게 된 학교는 3개짜리까지 봐줄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야. 대부분 다 여기서 끝나. 알았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한번 펴내보자. 자, y는 fx라는 그래프가 그냥 x는 a 그냥 막자리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뭐야? 그럼 별이야.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건 하트야 라고 표현했어. 극하가 무슨 숫자인지 몰라서 상관없습니다. 이때 여기가 a야 라는 거야. 그러면 a보다 큰 쪽에서 오면 이쪽에서 오는 거네. 그래서 a보다 큰 쪽에서 오면 얼마 가리켜? 하트를 가리켜. 그러니까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오면 fx는 하트를 가리키는데 하트 밑에 쪽에서 왔다. 그래서 하트 아래쪽에서 왔다라고 표현한다고. 알았죠? 그러면 gx라는 그림이 분명히 거기서 버티고 있을 거야. 걔가 나와야지만 풀 수 있을 거야. y는 g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놈이 정의역이니까 하트로 받아들여야죠. 하트의 개념을 끊어서 하트로 쫙 왔는데 여기는 별이야. 별이라고 네모다. 그 다음에 하트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데 이렇게 표현돼서 여기가 뭐 세모다라고 표현해주면 G가로 fx는 얼마에 가까워집니까? 하트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번에는 하트보다 작은 쪽 좌우 개념을 해야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가르쳐? 네모를 가르치죠. 그 네모라고 답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왜 저런 것들을 사용하는지 잘 보게 테니까 잘 봐. 잘 체크해 놓고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돌려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를 어느 쪽 가서 보냐 그러면 페이지 15쪽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페이지 15쪽에 개념 익힘의 2번 문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별표시고 무조건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x값이 어딘가? 무한대로 가. 그런데 x가로 x-1, x 플러스 1, x 플러스 1분의 x-1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리미트 x가 또 마찬가지 무한대로 가게 돼 있죠. 근데 f가로 뭐야? x제곱 플러스 2분의 2x라고 돼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2분의 2x제곱 플러스 2인가요? 맞아요? 1.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야?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우리 보통 나오는 게 y는 fx야. 함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안에가 바뀔 때 요게 바로 상자 안에 들어갈 숫자라고. 숫자 하나만 결정해야 되지. 근데 그놈이 이놈 대신에 x-1이 오거나 2x가 오거나 또는 x-1분의 3x 플러스 1이 오거나 이런 것들이 온다. 그럼 전부 다 뭐하는 거야? 합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야? 저기에 만약에 y는 f가로 x-1이 같다고 치면은 이놈은 gx가 형태가 x-1인데 이놈이 바로 f가로 gx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형태다 얘기야. 1차 함수를 합성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이놈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익히게 이제 지금 여기 y는 저게 gx야. gx라는 함수인데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을 그다음에 이런 데 됐던 거 빠르게 보면 x 플러스 1분의 분모의 탁에 맞춰서 빼기 2라고 써놓고 분자가 일치하죠. 그러면 점분성 개념이 나오면서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라는 형태가 나올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유리함수의 점분선은 분모가 연결 수 없으니까 x는 마이너스를 딱 찍어놓고 그러니까 y는 얼마? 1에 대응되면서 이렇게 표현되는데 방향성이 이렇게 음수적이니까 이쪽으로 결정이 되죠.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했어. 그러면 x가 무한히 커지면 이게 바로 gx라는 그래프를 그린 건데 x가 무한히 커지면 gx는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라는 거죠. 이게 가까워지죠? 그죠? 근데 1보다 큰 쪽에서 와요? 작은 쪽에서 와요? 1보다 작은 쪽에서 와요. 왜 그거 체크해? f라는 오메가가 한 번 더 취해야 되니까 상대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x 값이 어디 간다고? 무한대 갈 때 딱 끊어놓게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가는지 살펴봤는데 걔가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1에 가까워진대. 1보다 1에 가까워진다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문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의 극한은 얼마에 가까워집니까? 그냥 단독적으로 하나 물어보면 얘는 1에 가까워진다고 답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앞에 함수가 한 번 더 기다리고 있어. 안 기다리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놈의 값을 결정했는데 한 번 더 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된 거다 얘기야. 그럴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얘들아? 1에 가까워지긴 했는데 1보다 아래쪽 위쪽 아래쪽에 봤다고 이렇게 체크하는 게 반드시 100% 시험 문제라고. 안 나오면 싸대기 이거는 무조건 합성함수 역할에서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보면 f가로 x 마이너스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극한을 찾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맞죠? 지금 하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걸 t로 치환해서 푼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t로 치환한다. 합성하면 되니까 복잡하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내가 지금 그래프가 이 gx가 바로 t로 치환된 거죠? 이걸 gx라고 잡았는데 그놈을 t로 치환한 거야.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형태에서 t가 어디 가까워진다고 보는 거야 지금? t가 어디 가까워져? 이놈이 t인데 t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라고 해서 잡아낸 거라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ft는 어디 가리키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교재에 나온 것처럼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이 나와 있죠? 안 나왔습니까? 나와 있죠. 거기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칠판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자, 합성함수 극한을 체크하는 건데 방금 그 fx의 그래프죠. 한 번만 또 앞에서 다시 한번 보면 정신 차리시고 리미트 요 놈에서 x가 무한히 커질 때라고 표현해 놓고 f가로 거기 주어진 식이 뭐라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자, 구별을 잘 하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x가 무한히 커질 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요거의 극한이 얼마나 물어본다고? 그럼 요 놈은 극한이 뭐라고? 아까 그랬던 그래프에서 뭐라고? 정근선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1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1 집어넣고 그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제 이거 이해시킨 다음에 빨리 답 내는 걸 결정할 거야. 자, 그럼 x가 무한히 커지면 이쪽으로 가는 건데 y 값은 어디 가겠다고? 그래서 답이 1이야 그냥. 그죠? 근데 바깥쪽에 f 한 번 더 기다리고 있어 안 기다리고 있어? 얘는 한 번 더 기다리겠죠? 한 번 더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이 1보다 큰 쪽에서 왔는지 작은 쪽에서 왔는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1보다 어느 쪽에서 왔어? 작은 쪽에서 왔죠? 그러니까 이놈이 1보다 작은 쪽에서 왔을 때라는 거니까 이걸 t로 취하면 리미트 t 값이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ft는 어디 갔니? 라고 결정할 수 있다 그 얘기라고.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 t로 바꾸면 t축이 되니까 t 값이 어느 쪽이야? 1보다 작은 쪽. 1보다 작은 쪽은 이쪽이죠. 얼마 가르치니? 여기다 1이라고 체크해서 담는다 그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왼쪽 좌우와 상한 개념을 잘 체크하셔서 이런 합성함수의 극한을 답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이제 얘기하는 거. P가 그 상단에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값을 체크하세요. 이놈의 성질을 여러분이 끌고 가셔야 됩니다. 이놈의 성질. 첫 번째, 점근선이 뭡니까? 그렇지. 점근선은 분모가 0되는 값이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고 y는 그렇죠. a분의 c죠. 여러분들 왜 선생님 색깔을 바꿔서 쓸까? 아까 시험지에 100% 나온다는 게 뭐라고? f가 2x-3분의 이런 식으로 x 5라고 써놓고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그때 극한이 얼마냐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 합성된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져야 될 건 결국은 이놈이 어디에 가까워진지를 따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놈은 y 값이잖아. 그러니까 y 값이 중요한 거라고. 왼쪽 점근선 x의 점근선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극한에서는 위 아래 따진다고 했으니까 얘가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점근선 y 점근선 얼마나?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x가 무한히 커지면 속도 좀만 줄게. 2x-3분의 x 빼기 5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y 점근선 1분의 1에 가까워진다. 근데 한 번 더 바깥쪽에 f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2분의 1보다 큰 쪽인지 작은 쪽인지를 따져야죠. 그때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던 바로 방향성 결정 공식이 있었어. 방향성을 정하는 공식이 뭡니까? 그렇죠. 그거 기억하면 편하게 알 수 있어. AB 빼기 BC 이놈이 양이면 1,4분면과 3,4분면 쪽으로. 이게 양수면 1,4분면과 3,4분면 쪽으로 결정되고 이게 Y의 점근선일 때 말하는 거야. 제가 나가볼까? 자, AD-BC가 양수 나왔어. 그럼 X가 무한히 커질 때 Y가 어디 가까워져? A는 C가 가까워지지? 근데 위에서 왔니? 아래에서 왔니? 위에서 왔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 이게 왜 공식이 되는지는 여러분이 여기 아까 선생님이 했던 퍼진형으로 바꾼 거 있잖아. ax 플러스 b분의 여기는 c가로 그 다음에 c가 나와야 되네. ax 플러스 b를 그대로 써주죠. 분모의 식을 타겟에서 그대로 써주고 cx가 나오려면 여기다가 a분의 c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a분의 c랑 a랑 곱하니까 cx 맞죠? 여기 상수함은 a분의 bc 나오죠. 원래 있던 상수함은 d고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온 게 a분의 뭐야? bc라고 표현되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점근선 표현할 때 ax 플러스 b분의 요거 정리하면 a분의 c 이건 약분되겠지? d-a분의 bc라고 표현되고 더하기 요거분의 요거 쓴 거야 지금 이거. 요거분의 요거는 뭐야? a분의 c는 y의 점근선이 표현되는 거죠. 이때 이 식은 분자값을 통분하고 ax 플러스 b분의 얘는 통분하면 a분의 ad-bc라고 떨어질 것이고 플러스 a분의 c가 되는데
수학에서 이 앞에가 0이면 의미가 없죠. 0이면 유리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를 똑같은 숫자로 하면서 등식 변함이 없기 때문에 A로 나눠버릴 거야. 그럼 X 플러스 A분의 B니까 아까 보였던 점근선 표현도 그대로 되고 분모를 A로 나눴고 분자도 A로 나누면 A가 2번 생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놈이 바로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A는 제곱은 양수니까 우린 AD-B의 부호만 체크하면 된다 그 얘기야. 방향성만 잡으면 빨리 풀 수 있는 겁니다. 플러스 A분의 C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향성 AD-BC AD 얼마? 40 BC 얼마? 43 빼봐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음수니까 방향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점근선은 2분의 1인데 그럼 x가 무한히 커질 때 y가 어디? 2분의 1보다 작은 쪽이라고 이렇게 금방 가릴 수 있다 그 얘기야. 알았습니까? 이거 그래프를 자세히 그리라고 요구하는 선생님들 많은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후딱 그리고 답는 거야. 점근선 그리고 y 점근선과 방향성만 잡을 줄 알면 된다. AD-BC가 뭐보다? 0보다 어떠면? 작으면 방향성 어떻게 된다고? 상승이야 다운되는 방향이 있어. 점근선은 기준으로 이게 점근선이야. y는 점근선 a분의 c인데 방향성이 이렇게 결정된다. 그러니까 x가 무한 들어가면 a분의 c보다 큰 쪽, 작은 쪽. 작은 쪽에서 오는 거고 x가 음의 무한 들어가면 a분의 c보다 큰 쪽에서 왔다라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온 거 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보면 얘 얼마나 짜고 좀 전에 한 번 더 복습 오케이 좋아 이제 적용할 거야. 자 얘는 점근선 y 정세 얼마? y는 1이지. y는 1. 그러니까 y는 있지 그거야 이렇게 y는 1 점근선. 그 다음에 AD-BC가 AD는 AD 곱하면 마이너스 BC는 음수야. 음수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근데 x값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간대요. 무한대로 갈 때 y값은 어디 갈 거죠? 그렇지 1보다 작은 쪽. 그러니까 얘가 얼마보다 작은 쪽? 1보다 작은 쪽. 얘가 1보다 작은 쪽이니까 다시 이 fx라는 그래프를 보고 1보다 작은 쪽에서 얼마가 있다? 1이다 라고 이놈의 값이 1이다 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았죠? 그럼 이놈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라고 표현했는데 f가로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분의 2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는 걸 두 번 곱해도 무한대로 가죠. 하나씩 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x제곱이 복잡해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저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f가로 t 플러스 2분의 2t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분모와 분자가 1차인 상태에서 우리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오케이 점근선 y는 2 그러니까 y는 2라는 선을 쫙 걸어놓고 AD-BC만 스퀘어라 AD 1 빼기 BC 4 양이야 음이야? 음이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t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갈 때 y는 얼마 가르쳐? 2 근데 2보다 아래쪽? 위쪽? 아래쪽이 더 빨리야. 얘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f는 어디 가리키냐? 2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얼마 가리키냐? 2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얼마 가리키냐? 여기 2보다 큰 쪽에 작은 쪽이야. 큰 쪽. 여기가 2보다 작은 쪽이죠. 얼마 가리켜? 2. 그래서 얘가 2 되면서 1 더하기 2 정답이 나오게 된다 이거야. 알았니? 무슨 함수? 합성 함수의 극한은 상하좌우 따지면 된다 그 얘기야.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 됐나요? 응. 그냥 딱 잡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는 싹 한꺼번에 할게. 필기를 한 방에 쫙 잘 해놓으세요. 이게 내용이 전부 다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30분, 4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0분 강의를 빠른 속도로 돌려봐도 돼. 그리고 정리하면서 노트에다가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 뭐냐 그러면 fx가 gx가 둘 다 모두 수렴할 때 수렴식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렴하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리미트 x가 a에 바꿔줄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에 바꿔줄 때 gx가 베타로 수렴한다 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x가 a가 바꿔줄 때 fx의 짝이 결정되고 x가 a에 바꿀 때 gx라는 또 다른 함수가 또 베타라는 놈을 가리킨다.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간단한 숫자를 하나 생각해서 x제곱 얼마일 거니?
얼마 그죠? 이럴 거지? 맨날 나올 때마다 그래프 우리 건 아니잖아. X제곱의 그래프인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니까 이거다. 끝쪽에서든 이거다 저쪽에서든 1 나오죠. 그러니까 다항한 함수의 극한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 바꿔줄 때 여기다가 2x 플러스 3이라고 썼다고 치자. 얼마가 바꿔지니? 그치? 5 갖다 넣어도 돼? 넣으면 된다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한 함수는. 그러니까 뭐만 주의하면 되는 거야? 분수거래 함수. 또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함수,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함수 이런 놈들은 왼쪽 오른쪽을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다항함수들은 그냥 바로 대입해도 된다. 오케이? 됐지? 그럼 이렇게 수렴하는 놈들끼리 봤을 때 자 이게 fx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gx고 자 수렴하는 놈에다가 내가 똑같이 리미트 x가 1로 접근할 때 2x제곱이라고 표현했다고 치자. 그럼 fx가 몇 배 한 거야? 2배 한 거죠? 얼마로 수렴합니까? 2. 여기서 2배가 됐다. 얘기할 수 있다고.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접근할 때 fx라는 놈하고, 선생님이 fx를 2로 하나 둔 거야. 그 다음 gx라는 놈, 2x 플러스 3. 이를 두 개를 합친 것도 결국 몇 차함수야? 2차함수죠? 얼마로 수렴하니? 1 더하기가? 5. 이 수렴하는 값 두 개를 더한 거와 똑같은 거로 수렴한다, 얘가. fx와 gx를 더한 거에 함수 값이, 극한값이 그 극한값 두 개를 더한 거와 똑같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나중에 이걸 증명할 때는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라 대학 과정을 와서 막 입시로 대차 쓰면서 한다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냥 이러한 성질이 알려있다라고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뭐라고? 자, 수렴하는 두 개 이상의 함수에 대해서 함수, 극한값이 두 개 이상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리미트 x가 a에 바꿔질 때 k배의 fx는 수렴하는 놈에 k배 했어? 그러면 똑같이 수렴값에도 k배 하면 된다. 얘기한 거야. 방금 했던 것처럼 리미트 x가 1로 수렴할 때 x제곱이 1로 바꿔가지는데 2배 써 하면 되다가 똑같이 함수값 극한값 2배 하면 된다 이게.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몇 페이지 보는 거냐 지금 극한의 성질이라는 내용을 찾아가시면 돼요. 리미트 x가 a에 바꿔질 때 fx 극한과 뿔마 gx 극한은 역시 마찬가지인 거야. 좌우간을 뺀 거죠. 근데 다음 함수 좌우간을 빼도 다음 함수란 말이지. 그럼 뭐 하면 돼? 극한값을 더하거나 빼면 된다. 방금 얘가 어디로 갔다고? 1로 갔다고. 얘는 어디로 갔다고? 5로 갔다고. 그 두 개 함수를 더했어? 그럼 더한 것도 결국 1 더하기 5가 된다. 그렇게 하는 거야. 빼도 마찬가지죠. 빼기 gx, 빼기 gx, 빼기 gx라고 하면 얘가 얼마로 가? 1로 가는데 얘는 얼마로 갔어? 아까 5로 갔잖아. 그러니까 1 빼기 5 하면 되죠. 그 말이 그럼 무슨 말이야? 아까 1 집어넣었다는 말과 똑같은 내용이 된다. 됐지? 그러니까 결국 내용이 뭐야? 수렴할 때 실수배하거나 또는 사치경산을 해도 수렴한다라는 거. 그 내용이 주요 같잖아 이거.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걸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세 번째는 리미트 x가 a에 걸 때 fx 곱하기 gx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알파벳하나 수렴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된다. 알겠지? 나누기일 때는 x가 a에 걸릴 때, 자, gx분의 그다음 fx라고 표현했을 때는 뭐분의 뭐? 베타분의 알파라고 얘기한다. 근데 주의점이 있어. 분수식에서는. 분수식에는 분모가 0 되면 되는데 안 되죠. 이때는 베타가 0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할 때만 성립한 거다라는 거. 됐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 말씀드립니다. 수렴하는 놈에 대해서만 실수배하거나 사치경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도 수렴한다라는 내용이 여러분 이제 몇 페이지에 나오냐? 그러면 바로 1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제 극한의 성질.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다음 방을 이해합니다. fx가 똑같은 x값에 대해서 fx가 gx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대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gx가 뭐고 fx가 뭐냐 그러면 y값 비교하는 거야. y값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거야. x의 값이 fx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gx의 값도 그냥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라고 가정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y값이 gx다라고 표현하면 이거 선생님이 지금 예문을 든 거에서 이렇게 부분이 바뀌겠지. 모든 x값에 대해서 똑같은 x값에 대해서 지금 fx가 더 위에 있어야 안 했어요. 그리고 같은 점이 발생할 수도 있죠.
저기 나온 대로 교재 나온 대로 보면 그냥 이게 gx 아래쪽 fx 그럼 이게 바로 gx 이게 fx다라고 표현해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x값을 어디서 잡든 그 x값 a에 대해서 gx가 더 함수값이 더 크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x를 여기다 잡아도 x는 a에 대해서 fx의 함수값보다는 gx의 함수값이 더 크죠.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x에 접근시킬 때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알파로 수렴하죠? 이 극값이 알파로 가고 얘는 베타로 간다고 친다면 누가 더 커야 돼? 그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상태면 얘네들이 수렴할 때 x가 a에 가까울 때 fx에 극한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에 가까울 때 gx에 극한은 항상 뭐 이쪽이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대소관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등호가 빠지는 경우를 조심하셔야 돼. 1번. 두 번째, fx가 gx보다 이렇게 크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y는 gx. 그러니까 조작을 하는 거야.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멍을 뻥 뚫었어. 이게 연두색이 요것도 이게 y는 fx라는 거야. 아까는 붙은 점이 있었어 없었어 얘들아? 있었지. 근데 지금은 얘네들 같은 게 성립해 안 해. 내가 x는 a를 어디다 잡든 여기다 이게 fx, fa 값, 이게 ga 값인데 ga가 더 크죠. 여기다가 붙여도 둘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 않죠. 구멍을 뚫었으니까. 그치? 일치하는 값이 없잖아. 그치?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수렴한데 리미트 그러면 x가 a에 가까울 때 fx에 극한하고 리미트는 x가 a에 가까울 때 gx에 극한하고 비교할 때 분명히 작다라는 건 될 것 같아. 그치? 맞지? 그런데 자 x가 잘 봐. a보다 작은 쪽에서 오든 큰 쪽에서 오든 그 다음에 g도 마찬가지 a보다 작은 쪽에서 오든 큰 쪽에서든 어쨌든 선생님이 구멍을 일부러 시각적으로 크게 뚫었지만 함수가 이 x가 a일 때 이렇게 값을 정할 수 없는 하나의 점 살짝 뚫린 겁니다. 이때의 값이 알파면 자 fx도 얼마나 커져? gx도 얼마나 커져? 알파에 커지죠? 그러니까 둘이 같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알았지? 그걸 잘 체크해놓고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다음 중에서 오르는 것은 틀린 것을 할 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함수끼리 비교할 때 여기 앞에 함수의 그 y값끼리 비교했을 때 그 y값들이 크다 작다라고 표현했을 때 등호가 있든 말든 등호가 있든 없든 간에 극한값을 취하면 무조건 등호는 튀어나와야 된다. 그 얘기가 이거야. 그거에 대한 예문으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다. 세 번째까지 말고 잠깐 협조할게. 세 번째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세 번째 내용은 fx 그 다음에 gx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hx면 등호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리미트를 취했을 때 리미트 x가 a에 가볼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어떤 특정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a에 가볼 때 hx도 알파로 수렴한대요. 이러면 gx는 어디로 가까워질까?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gx라는 놈은 어디로 가까워질까요? 분명히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함수값이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이게 y는 hx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x값에 대해서 hx의 함수값이 가장 높이 있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gx가 중간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접목을 시켰다고 치자. 이게 y는 gx의 그래프의 일부분이야. 상관없어. 무조건 올라가든 계속 같이 올라가. 항상 위쪽에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fx가 제일 꼬랭이네. 이렇게 제일 낮은 쪽에 있대. 이게 y는 gx야 라고 표현해. hx야. 맨 밑에 있는 함수다. fx다. 맨 밑에 있는 함수다 라고 표현하면 지금 이 내용이 맞죠? 모든 x값에 대해서 다 누가 위에 있어? h가 위에 있죠. 똑같은 x값에 대해서 h가 제일 높고 그 다음 두지, 숫지라고 결정된다고.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호가 없어도 얘가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a에 가까울 때 어떤 숫자 a에 가까울 때 요놈의 함수값 지금 x가 a라는 점에 가까워질 때 여기가 알파라고 표현한 거야 지금. fx도 어디에 가까워져? hx도 알파에 가까워지고 맨 밑에 있는 놈도 알파에 가까워지면 gx라는 놈도 어디에 가까워져야 된다? 알파에 가까워져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한다. 왼쪽 오른쪽을 눌러버리는 압축이라고 합니다. 스퀴즈.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 중에서 부등식의 대소관계인데 대소관계는 대부분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게 이 스퀴즈, 압축에 나옵니다.
1번과 2번은 뭐? 성질을 사용하는 거고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가릴 때 1번과 2번 내용을 물어보는 게 되는 거고 문제가 될 때는 3번 샌드위치 압축을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의 극한을 찾아서 그놈이 잡히냐 얘도 하나로 잡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수 이해됐어? 예, 지수 됐죠? 이걸 샌드위치 또는 스키즈 압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위아래에서 부르는 게 샌드위치죠. 내용을 갖다 집어넣고 중간에 끼운 거라고 얘기해 준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 이런 내용이 되죠. fx가 이렇게 x 뭐 제곱 플러스 1이 돼. 그 다음에 여기다 x 제곱에 2x 마이너스 2x래. 이렇게 치자. 이거 성립하는지 안 치시니? 성립합니까? 그래프가 성립해 안 해? 선생님이 막자비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성립하는지 얘는 아래로 블록이 포물선인데 아래로 블록이 포물선 이런 거 나오면 시험 문제 나오면 따져버려야죠. 안대로 문제 만들었으니까 x 플러스 1 요 그림이고 2x는 이런 그래프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바꾸려면 위치를 이렇게 바꿔놔야지 좀 그래도 똑같은 x가 포물선이 더 위에 있다 직선보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방향 바꿔서 여기다 2x라고 쓰면 이제 좀 그럴싸해 보이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럼 리미트 x가 점점 2에 가까워질 때 얘는 어디에 가까워져? 그치 2에 가까워지죠? 얘도 어디에 가까워져? 2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얘는 극각과 얼마나 가까워진다? 얘 그래프를 준 거야? 못 준 거야? 안 줘도 2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알겠죠? 얘가 2로 가고 얘가 2로 가면 중간에 낀 놈도 2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접근성을 따지는 거다. 이게 극한. 알았죠? 이거 몇 페이지 나와? 여러분 이제 바로 자욱한 샌드위치는 페이지 몇 페이지 20쪽에 선생님이 나왔던 내용들을 쫙 설명한 겁니다. 라는 거. 그래서 조금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반복해서 듣게 되잖아. 극한이라는 내용. 다시 한번 보자. 그러니까 그러면 가까워지는 접근성을 따지는 거야. 어디에 접근하는지. 인쇄자리가 똑같아. 내가 너에게 다가려고 할 때 그대는 나를 바라야지 사랑이 뭐 싹쓰는가 하지 그지? 어디에 가까워지느냐를 따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극한 조사할 때는 항상 좌우칸을 따지고 특히 합성할 때는 뭐 상하극한을 따진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수렴 발산의 우리가 뭐야? 특정한 값이 하나만 존재하면 우리는 수렴한다고 하고 그 특정한 값이 하나가 나오지 않고 달라지면 발산한다라고 얘기한다고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극한값이 없다고 발산에 대한 대표적인 게 양의 무한대고 음의 무한대인데 양의 무한대 의미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고 음의 무한대는 음의 부호를 가지면서 절대값이 엄청나게 커지는 상태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음수 중에 졸라 작은 숫자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여기에 엄청나게 작은 수라는 개념을 두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수인데 방향만 음의 방이다. 음의 부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알았죠? 그 다음에 극한의 성질은 수렴하는 놈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수렴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극한의 대도관계는 오케이. 수렴할 때 fx가 gx보다 이렇게 작다라고 하면 부호가 있든 없든 간에 얘가 알파로 가면 얘가 베타로 갈 때 얘네들끼리 대소비가 된다는 거. 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샌드위치 얘가 이렇게 펴냈는데 여기가 hx래. 근데 이놈이 알파로 간대. 그럼 이놈이 베타로 가면 안 돼? 안 되죠? 똑같이 같은 값으로 가니까 알파로 간다. 이게 샌드위치 풀이법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 분홍색 글씨로 쓴 주황색 뭐야? 이게 무슨 색이냐? 하여튼 뭐 이 색깔로 쓴 글씨인데 여기 개념 확인 베이지 반대야. 오케이? 변형이나 터프는 자기가 시간 널널하거나 수투에 올인하고 싶은 사람은 해. 그리고 개별 질문하면 돼. 알았죠? 이거까지 다치기에는 아까 12번 안에 못 끝낸다고. 그런 다음에 클래식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나눠주면 그거 한 단어 끝날 때마다 이거 지금 3개 문제집을 통합되는 거거든? 근데 기본 문제만 넣는 거야. 뭐 익힐 때까지 3번 반복합니다. 알았죠? 시대는 과제는 미리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러면 극한의 형태가 나올 텐데 극한의 형태가 이제 나오는 게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분수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극한의 형태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 식을 변화할 줄 알아야 돼. 식을 변화하는 방법에 뭐가 있냐면 인수분해, 고등학교 때 했던 거 또는 유리화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 그 극한의 형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0분의 0꼴의 형태는 분수꼴이다. 음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 꼴을 적으면 무한분의 무한꼴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등장하게 되는 건데 0분의 0꼴, 무한분의 무한꼴 또는 무한 빼기 무한꼴 네 가지 형태의 극한꼴만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뭡니까? 그러면 세 번째 무한 빼기 무한 무한이 커지는 거와 무한이 커지는 상태를 뺐을 때 네 번째 무한이 작아지는 거와 무한이 커지는 거를 곱했을 때 이 0에 가까워지는 것을 무한대라는 개념하고 대비해서 무한소라고 합니다. 값어치가 절대값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무한소라는 개념으로 적용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는 무한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와 무한소는 절대값 개념으로 끊는 거야.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꼴은 어떻게 하는 거지? 먼저 방법론을 제시드리면 0분의 0꼴은 수학에서 0 오케이 나왔어. 0분의 0꼴은 불가능한 형태니까 무조건 뭐한다?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약분해서 뭐 하면 된다?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 내용으로 쉽게 하시면 돼요. 어디에 가까운지 찾을 때. 그러니까 이런 예문이지.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x-1분의 극한 찾으래. 그런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썼다고 치자. 이 위에 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되죠. 이 꼴을 따질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y는 x분의 1 그래프 기본 개념입니다. 자, x분의 1 그래프는 분명히 이렇게 x는 제로와 y는 제로를 전부 다 취한 거 같죠? 자, 이때 x값이 무한히 커질 때 x분의 1은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x가 무한히 커지면 0에 가까워지죠.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x분의 1은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음의 무한대로 갈 때 y가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건 마찬가지 이 내용이야. 자, 음의 무한대로 가도 숫자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라고. 분모가 10분의 1, 100분의 1, 1000만분의 1, 뭐 억분의 1 하면 점점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여기 내용이 앞에 무한대분의 어떤 특정 상수는 항상 수렴한다. 어디로? 0으로. 이게 음이든 양수든 0이든 0으로 수렴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x분의 1억이라고 써도 언젠가는 지킨다고. 그래프가 이거니까. 맞니? x가 무한히 커지면 y가 얼마나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x가 무한대로 가, 음의 무한대로 가도 y가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이 상수는 그 크기가 필요가 없어. 항상 기억해야 돼.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로 간다? 그렇지. 분모만 계속 커진다는 의미니까 그 값은 0에 가까워진다. 이 개념이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지금 다음 내용들이 막힐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거. 자, 0분의 상수꼴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x값이 0에 가까워지면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어디 가까워지? 뭐야?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오면 이쪽에서 올 텐데 그에 대해 있는 y값 얼마에 가까워져? 무한대로 가버리죠. 그치? x값이 이번엔 음의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이쪽에서 가까울 텐데 그에 대해 있는 y값은 어디로 가?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게. 자, 기억해야 될 거 뭐라고? 분모가 계속 0에 가까워질 때 분자값이 일정할 때의 값은 무조건 뿔마 무한이 된다는 거. 이걸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히 들어가 있어야 돼. 알았지? 저 C값이 양수면 0 가고 C값이 뭐 이제 음수면 어디로 간다? 음의 무한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데 방향성을 잘 체크해서 어쨌거나 중요한 건 무한분의 상수는 0으로 수렴하는 형태를 의미하고 있고 0분의 상수꼴은 무조건 발산하는 형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알았지?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부호만 플러스냐 마이너스의 차일 뿐이지. 됐니? 다시 물어볼게. 무한분의 상수꼴 얼마라고? 그렇지 0. 그간 물어보는 거야. 무한분의 상수값은 극한값이 어디로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라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0분의 상수꼴은 0분의 상수꼴은 이놈은 뿔마 무한이다 라고 이렇게 잡아놓고 있어야 된다. 알았죠? 그게 이제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얘는 x값도 어디 가까워져? 자, 분자 분모 따로 볼 거야. x가 어디 가까워집니까? x 1 집어넣으면 0에 가까워지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x라고 써야 되네. 그지? 자, x에다 1 집어넣으면 분자도 0에 가까우니까 0분의 0꼴 맞죠? 그죠? 0분의 0꼴 그래프가 맞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케이, 극한을 배우기 전에 먼저 뭐 했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인수분해를 배웠단 말이야. 얘는 x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하나 질문할게. y는 x 마이너스 1분의 우리가 로그함수 할 때도 똑같아. 이 함수하고 얘와 y는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는 x에다 1을 넣어? 못 넣어? 그렇지. x가 1이 아닌 함수값만 잡아낼 수 있다는 거. 이건 x는 1도 가능해 불가능해? 얘도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 함수는 같은 함수 다른 함수? 다른 함수다.
그러니까 x값이 변할 때 y값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거 두 개 같은 함수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하지만 여기서 얘네들을 이렇게 x가 1이 아니면 약분할 수 있어 없어? 잘 들어야 돼. 다시 얘랑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이 두 개는 다른 함수지? 근데 다른 함수인데 x값이 1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진다는 말이 x값은 1은 아니지만 1에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말이야. 그러면 x-1분의 x-1 곱하기 x 플러스 3이라는 놈의 극한을 따지래.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는 x값이 1이냐 1은 아니야? 1은 아니야. 1은 아니지. 1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면 여기에도 x가 1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이 두 개 함수는 같은 함수가 다른 함수야. 그치? 여기서 이름 정하지 빼래. 이름 정하지 말래. 여기서 이름 정하지 말래. 그럼 이때가 두 개 함수는 같은 함수 함수? 같은 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약분을 쳐서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3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왜? 이 두 개 함수는 같은 함수일 수 있으니까. 그치? 여기도 1 못 넣어? 여기도 1 못 넣어? 그럼 이 두 개 함수는 같은 함수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음? 근데 x가 1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1은 아니잖아. 1에 점점 가까워질 뿐이지. 그러니까 약분해서 이런 식으로 x가 1에 가까울 때 x 플러스 3은 4에 가까워진다라고 극한값을 잡아내는 방식이 0분의 0꼴 극한을 다루는 방법이다. 그 뭐 한다고? 첫 번째 인수분해?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뭐해? 0이 되는 놈 약분해서 뭐 하면 된다? 갖다가 대입하면 된다라는 게 0분의 0꼴 극한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 그러면 0분의 0꼴 중에서 이런 거는 극한값이 나올까 안 나올까? 자,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지는데 x-1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x제곱 좀 전에 했던 거 플러스 x 마이너스 3 같다고 치자. 그럼 x가 2에 가까워지니까 이 리미트 x는 미리 정의 안 돼 있어. 그럼 x-x-2 두 번 쓴 게 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x-1에 x 플러스 3이라고 쓸 텐데 이거 지웠어. 자, x 1에 가까워지면 얘는 어디로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고 굳이 쓴다면 0분의 4라고 표현하겠죠? 자, 0에 가까워지면 아까 극한값 어디 간다 했어? 무한대. 양이 무한하면 음대 무한대다라고 극한값 잡아내면 낸다 못 낸다? 극한값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자, 무한대라는 거는 극한 값이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극한은 돼 안 돼? 그러니까 다음 문제에서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 하면 이건 극한 조사가 될 거야. 오케이? 극한 조사 되는데 얘가 아까 우리 그랬던 대로 그래프 그려보면 되잖아. 이게 정부선이 x는 1이니까 x는 1일 때라고 체크해놓고 y의 정부선은 1분의 1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AD-BC 했을 때 플러스라는 게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1보다 작쪽에서 오면 큰 쪽에서 오면 양의만대 갈산 1보다 작쪽에서 오면 음의만대 갈산 때 그 꿀마만대 두 개로 간다 얘기하는 거야. 극한값 있다 없다? 극한 값은 없다. 하지만 극한은 조사가 된다 안 된다? 극한은 조사가 되지만 극한 값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야. 무한대는. 그러니까 다음 문제에서 극한 값을 갖지 않는 걸 찾아라 그렇게 하면 무한대도 극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답으로 체크해야 된다. 무한대는 값이다 아니다 상태다라는 거. 오케이? 됐음? 그래서 어쨌거나 0분의 0꼴은 뭐 해야 돼? 뭐 한다고? 인수분해하고 약분해서 각각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라는 거. 이게 첫 번째 0분의 0꼴. 이게 나중에 미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진대.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분명히 무슨 꼴이야? 분수꼴이야. x도 커지고 분자도 커지고 분모도 커지는 형태. 그래서 2x 플러스 3분의 여기다 x제곱 플러스 5라고 섞어 치자.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얘는 0에 가까워지는 거야? 아니면 졸라 커지는 거야? 엄청나게 커지는 거라고. 그러면 분수식에서 배우기를 극한 배우기 전에 분모 분자를 동일한 숫자로 하면 분수식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분모의 제일 큰 차수 x가 나눠버리면 2 더하기 x분의 3 될 거고 x가 나눠버리면 얘는 x 더하기 x분의 5가 될 거라고. 네? 그런데 이거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됐지? 분모가 커지네. 분모가 커지는 거 어디로 가죠? 0. 얘도 어디로 가죠? 분모가 커지지? 0으로 가죠. 얘도 0을 하고 얘도 0을 하니까 어디에 접근성을 두냐 그러면 2 더하기 0분의 얘는 무한히 커지니까 무한대 더하기 0이라고 굳이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디로 가니까 무한히 커지죠. 얘는 극한을 조사하라 그러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극한 값은 있다 없다? 극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살짝 EX적으로 썼다고 치자. 자 그럼 여기는 보여줘. 누구의 차수가 더 커? 분자가 커? 분모가 커? 분자가 분자 차수가 그렇게 답은 정해져 있네. 만약에 여기가 3제곱이었다고 쳐봐. 똑같이 x를 하면 여기 x제곱이죠. 그럼 똑같이 x는 무한대로 가죠? 그럼 무한대로 가죠? 누가 더 크면?
분자가 더 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무조건 발산하게 되어 있다. 이게 정리가.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x가 무한대로 할 때 얘는 어디로 가? 음의 무한대로 가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분모와 분자의 뭘 비교해? 차수를 비교하면 된다 이가. 그러면 이제 같은 동차식일 때 보자. 자, 같은 동차식일 때는 어떻게 되나 봐. 자, x 아까 전부 다 의미하고 파악한 거 끝난 거야 이미. 그치? 1차 동차식일 때는 x를 나누면 여기 1 돼버려요. x분의 5 되고. 그러면 어디로 가냐? 1 더하기 0, 2 더하기 0분의 1 더하기니까 결국은 y의 정근선 값으로 가죠. 동차식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어떻게 돼? 엄마가 기준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버리는 거야. 엄마 차수를 나누는 거야. 아들 차수를 나누면 안 돼. x를 제곱을 나누면 x분의 1 될 것이고 얘는 x 제곱분의 5 된다고. 자, x가 무한히 커지면 어디로 가? 무한으로 상수꼴 0. x가 무한히 커지면 어디로 가? 0. 얘도 어디로 가? 0.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2 더하기 0분의 0 더하기 0이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누가 더 크면? 분모, 엄마의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갑니다. 왜 차수라는 표현을 써? 수투는 다함함수의 극한을 따지는 게 주목적이라서 차수, 2차, 1차 그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그래서 무한분의 무한꼴은 뭐 한다고? 분모와 분자의 뭘 비교해?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극한을 정하면 된다 이거야. 차수 비교해서 극한 결정한다 이거.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더 크면 위의 값이 더 빨리 커지네.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거고 무한대로 가는 건데 얘가 더 많이 차수가 크대. 그럼 더 많이 곱하는 거잖아. 어딘가? 그렇지. 이러면 뿔마 무한대로 가는 거야. 왜? 최고차항 구호에 따라. 그러니까 x 플러스 3분의 다시 한번 쳐다보면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인데 x를 어디로 보내래? 무한대로 보내래. 그럼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얘도 무한대로 가. 근데 얘는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답은 음의 무한대로 간다라고 답하면 된다 이거. 됐지. 그 다음에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으면 답이 어디로 간다고? 수렴한다. 무조건. 어디로? 최고차의 뭐? 개수비. 그게 y의 정근선이야.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2x 플러스 3분의 3x 마이너스 1까지 얼마로 갑니까? 물어보면 답 2분의 3으로 답정로가 되니까 이게 답이 정해져 있다.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으면 어디로 간다? 최고차항의 개수비. 여기가 2x, 3x 제곱이고 여기가 2x 제곱이고 답 얼마로 간다? 2분의 3으로 간다 이제. 알았죠? 무한분의 무한꼴은 뭐 비교한다고?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극한값을 정한다. 그럼 엄마가 같으면 무조건 어디로 가? 얘는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는 거야. x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2x분의 이렇게 3x라고 쳐놓으면 플러스 5라고 쳐놓으면 얘는 분모가 더 큰 거잖아. 그럼 x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1 더하기 x분의 2 될 거고 x제곱으로 나누면 x분의 3 될 거고 x제곱분의 5니까 x가 무한대로 가야지 무한분의 무한꼴 나오니까 무한으로 가면 0, 무한으로 가면 0. 분자가 이미 0으로 갔으니까 0으로 가죠. 무조건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잘 필기해 놓으시고 요약 정리를 해놔야 돼.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결정하는 게 무한분의 무한꼴. 한 번 더. 0분의 0꼴은 뭐 한다고? 1분의 0고 약분해서 대입하면 되고 무한분의 무한꼴은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이제 무한 빼기 무한꼴이 된답니다. 무한 빼기 무한은 뭐냐면 대부분 이런 걸 우리가 극한에서 바로 부정형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값을 하나로 정할 수 없어 라든지. 왜? 분자가 크면 무한대로 가고 분모가 더 크면 0으로 가고 차수가 똑같으면 계수기로 가고 값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0분의 0보다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x-1분의 x-1 더하기 x 플러스 3 이럴 때 리미트 x가 1로 가라고 그러면 약분됐어? 오케이. 그러면 일이 아닌가 봐? 대입해? 4라고 정하면 되죠. 근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아까 했던 것처럼 x-1의 제곱분의 x-1 곱하기 x 플러스 3도 0분의 0꼴이 아니야. 1로 0? 1로 0. 0분의 0꼴 맞지? 이 상태에서 약분했어. 하나 약분했더니 또 대입했더니 0분의 4꼴이야. 정해지 않은 정해져? 되지 않죠. 그래서 부정형이라고 한다는 거. 이 네 가지 케이스가 부정형인데 그때마다 값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로 출제가 된다 이게. 그럼 무한 빼기 무한꼴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루트 빼기 루트가 나와요. 첫 번째 다항식이고 두 번째 근호를 포함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나옵니다 이게. 다항식은 어떻게 하냐?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무한 빼기 무한이라고 표현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이거 답이 이미 정해진 거야 얘들아. 무한, 이게 무한이 가죠? 그 다음 얘 따로 보십시오. 무한이 커지죠? x가 무한이 커지면 x제곱도 당연히 무한이 커질 것이고 x가 커지면 2x도 무한이 커지죠? 그러니까 무한 빼기 무한이야. 상수를 볼 필요도 없어. 뜨끈이니까. 그리고 이런 형태는 바로 다항식의 형태의 무한 극한인데 무한 빼기 무한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묶어도 돼. 이렇게 최고차로 묶는다. 그럼 얘는 x분의 2 되죠? 얘는 x제곱분의 3 되죠? 그러니까 자, 얘 무한대로 보면 어디로 가 얘네들이? 무한분의 2, 무한분의 3 다 전부 다 0으로 가는 거 맞죠? 그러면 얘는 결국 무한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뒤에 건 0으로 갔는데 얘가 무한으로 가니까 무한대다라고 극한을 답한다 얘기야. 알았죠? 그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최고차가 제일 빨리 커지니까 답이 뭐야? 무한대. 네? 만약에 여기다 마이너스 x 붙이고 플러스 x 붙이면 얘도 무한? 얘도 무한. 어디로 가? 음의 무한이라고 붙이면 된다. 그 얘기한 거야. 이런 거는 시험 문제로 내면 어떻게 해? 1번, 2번, 3번, 4번, 5번 섞어서 그 중에서 옳은 거 틀린 거 빨리 찾는 그런 문제로 출제하는 거지. 이거 단독적으로 치면 안 난다 이게. 그때는 음의 무한대로 가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1이니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근호를 포함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이놈들 근호를 포함하는 놈이 바로 유리화하는 대상이 된다. 어떨 때? 무한 빼기 무한일 때만. 무한 빼기 무한일 때만. 자, 비교할 때 리미트 x가 무한이 커지는데 멍청하게 루트 x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x분의 이 3x의 극한이 얼마냐 물어봤어. 루트 나왔다고 무조건 유리하는 거야? 노노노노. 그러니까 어딜 가? 이 4개 위험밖에 없다니까? 어딜 가? 무한 들어가죠? 더하기 무한 들어가니까 2무한이라는 말 없습니다. 졸라 커지는 상태가 졸라 커지는 상태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커지는 상태 때문에 엄청나게 무한분의 무한꼴이죠. 유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거 무한분의 무한은 아까 뭐라 그랬어?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한다라고 했죠. 근데 루트는 차수가 없으니까 x가 무한으로 갈 때 어쨌거나 근사치라는 개념이니까 루트의 제곱은 결국 1차적인 개념하고 똑같은 거야. 루트 x제곱은 절대값인데 x가 양인 무한으로 가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1차식을 의미를 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해? 분모와 분자를 x로 나눠버릴 거야. 분모와 분자를 x로 나누면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x제곱으로 들어가. 1 플러스 x제곱분의 2 되고 여기 2 되는 거야.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눈 거야? 분모의 최고차를 나눠버린 거라고. 됐음? 근데 얘가 어디로 가? 0 가죠? 그러니까 답은 1 더하기 0 1 더하기 1분의 3이라고 해서 답은 2분의 3이다라고 정답이 된다는데. 그러니까 결국 얘도 1차야 1 얘도 1차야 1 더하기 1분의 3 최고차의 개수비 최고차의 개수가 정답이 된다는 거지. 유리하면 되는데 안 된다. 유리는 어떨 때? 무한 빼기 무한 꼴일 때만 유리한다. 알았죠? 자, 그럼 무한 빼기 무한 꼴에 하나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무한이 커질 때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의 극한을 찾는데 무한 빼기 무한 맞죠? 이럴 때 무슨 말 한다고? 유리화. 분모 유리화만 있는 게 아니라 분자도 유리한다 이거야. 리미트 x가 무조건 유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합차 공식을 적용할 거니까 여기다 합을 쓰셔야 되죠. 그러면은 합차 공식과 제곱 빼기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그냥 쓰면 되죠. 그 다음 밑에는 뭘 쓰면 돼? 합을 쓰면 되죠. 문제 풀 때 여기다 제발 옆에다가 루트 옆에다가 더하기 붙이지 마시고 그냥 합차 공식 적용하고 그 다음 밑에다가 합을 쓰시오라는 거야. 그래야 빨리 풀 수 있다. 그럼 이거 약분 되니 안 되니? 지워지지? 그거. 그럼 x가 무한 되면 무한 더하기 무한이야. 무한분의 상수꼴은 뭐? 0. 그러니까 그 값이 얼마다? 0이다 라고 답하는 거라고. 무슨? 유리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2x 3x 그 다음에 빼기 x라고 돼 있어. 무한 빼기 무한 맞니? 그치? 무한 빼기 무한 맞지? 무슨 말? 유리화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제곱 빼기 제곱하는 거니까 이제 이 식이 졸라 기느냐 짧으냐에 따라서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렵냐 쉽냐의 그 내용이 된다고. 그러면은 합차 공식 오케이 제곱 빼기 제곱하는 거니까 루트 벗기고 이쪽 거 뒤에 거 제곱하고 밑에는 뭐만 쓰면 돼? 합만 쓰면 돼. 그게 합차 공식 적용한 거야. 맞아? 그럼 여기서 x제곱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지죠? 그러면 몇 차? 1차 근사적인 개념으로 얘도 1차 여기도 1차 무한분의 무한 맞죠? 근데 차수가 둘 다 1차니까 개수비 따라 빨리 1 더하기 1분의 2x제곱은 이게 1차지 이건 2차가 아니야. 그래서 2x 3 그래서 답은 얼마다? 2분의 3이다 라고 답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근데 무한 빼기 무한꼴 중에서 잡아봐. 리미트 x가 무한이 커지면 루트
x 플러스 2분의 3에 대한 완전제곱식 빼기 x. 이제 의미를 잘 판단해보세요. 얘들아, 이거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 x가 무한히 커진대. 얘 더 어디로 가? 무한대로 하죠? 얘 더 어디로 가? 근데 전개하면 둘이 같아, 안 같아? 내 말 잘 들어. 둘이 전개하면 두 개의 식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x제곱 플러스 3x 빼기 x라는 놈하고 루트가로 x 플러스 2분의 3에 대한 이렇게 완전제곱 빼기 x는 같은 식이 다른 식이. 이거 전개하면 상수항수 아무리고 나오잖아. 다른 식이지? 분명히 10대 식을 비교할 때 같은 식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극한에서는 얘도 어디? 졸라 커져. 무한히 커져. 얘도 어디? 무한히 커져. 이것도 어디? 무한히 커진다고. 얘도 무한히 커지지? 그러니까 무한 빼기 무한꼴로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그러면 이게 루트가 지워지잖아. 루트의 양수 무한대의 제곱은 루트 절대값인데 루트 x 제곱은 절대값인데 절대값 바꿔서 x가 무한대로 하니까 얘는 양수 그대로 나올 거라고. 그럼 답은? 그러니까 선생님 유리 했어 안 했어? 유리 안 했지? 근원이가 몇 차식일 때? 2차식일 때는 무슨 제곱식으로 바꿔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답을 빨리 내는 편법이 있다 얘기야. 무한 빼기 무한 중에서. 무한 빼기 무한꼴, 특히나 대상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무한 빼기 무한꼴 중에서 근호안에가 뭐? 몇 차식? 2차 빼기 1차 꼴 이렇게 나오면 어디가 앞뒤가 바뀌어 상관없습니다. 이런 꼴이 나오면 얘는 이 안에를 무슨 제곱식? 그렇지, 완전 제곱식 바꾸면 된다 이게. 그러면 답이 빨리 나와라는 거지.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그래도 극한에서는 어차피 붙여도 상관없다. 한없이 커지는 상태, 한없이 커지는 상태니까 극한에서만큼은 괜찮다 이게. 10대 10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 남았어요 이제? 0 곱하기 무한꼴이 나왔죠. 0 곱하기 무한꼴 여러분 페이지 몇 페이지 펴보자면 어디로 가야 돼? 다 하나 남는 거죠. 0 곱하기 무한꼴은 여러분 교재에서 바로 어디냐? 바로 30페이지에 3번 같은 거 보시면 됩니다. 30페이지에 3번. 아, 배고파. 칠판에 떴나? 안 떴나? 떴나? 안 떴나? 아직 안 떴는데? 떴어? 화면이 없어? 자, 요거는 먼저 3번이죠. 3번. 요거. 자, 3번.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다시 복습차례 볼게. 오케이, 1번 금방 다 나오기. 무슨 제곱식? 그럼 얘는 뭐에 들어간다, 제곱식? x 더하기 1. x 더하기 1에서 x 빼면 답은 1이죠. 몇 차? 루트 안에가 2차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 됐니? 원래 주관식 문제에서 뭐 해야 돼? 무슨 아? 유리화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걸 그따위 문제를 시험 문제 낼까?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객관식 문제에서 이거 다 빨리빨리 찾는 거지. 자, 이거는 뭐야? 무한 빼기 무한. 근데 차수가 얘가 3차야. 플러스 뭐? 답. 무한. 오케이? 원래 정법은 보여주는 게 x 3제곱 묶으면 얘는 2 빼기 x 2개, x 3개 나왔으니까 x분의 4가 될 것이고 전개수 똑같이 나오니까 플러스 x 2개분의 5 빼기 x 3제곱분의 1 써주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무한대로 하면 얘네가 어디가? 여러분 얘만 무한대로 가죠. 근데 답이 무한대다. 이런 거는 뭐?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그런 놈이 대상이 된다고. 얘가 보기 3번. 자, x가 0에 꺾어지면 0분의 상수는 어디가? 무한. 그치? x에 0 대입해봐.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0. 이게 바로 무한 곱하기 0꼴을 얘기하는 거다 얘기야. 알았죠? 무한 곱하기 0꼴은 부정형인데 따로 푸는 방법은 없어. 그냥 방법을 바꾸면 돼. 식을 변형하면 돼. 그래서 아까 전에 식변형이라고 써놓은 거야. x가 0을 가는데 쫙 분모는 x네 쫙 깔아. 2분의 3 곱하기 5가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미친 짓 안 하고 10분의 3이라고 얘기하는 학생 없죠? 그죠? 2분의 몇이야? 15. 분자로 곱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이 졸라 긴 식을 그냥 분자로 써버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x-1분의 1 더하기 1이라고 쓰면 된다고. 5 곱하기 뭘 것만 0 곱하기 무한꼴은 저렇게 분자로 올려버리면 돼. 분수식을 나눌 때.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 x가 0으로 바꿔질 때 자, 분수하는데 뭐 할 거야? 통분하면 x-1분의 1 더하기 x-1 1이라는 놈은 분모와 분자 똑같은 거니까. 됐니? 그럼 여기서 이제 1, 1 지워져 안 되잖아.
지워지고 얘는 번분수 분명히 1 깔려있죠. 자 x가 0의 약분이면 0은 아니잖아. 약분할 수 있지? x 약분, x 약분. 그럼 뭐 남습니까? x가 0의 약분일 때 x-1분의 뭐 남어? 1 다 약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x가 0 집어넣는 거.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한 거다. 이거. 알았지? 간단하게 코멘트 붙이면 0 곱하기 무한대꼴은 분수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분수식으로 얘 분자를 올려버리면 된다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리고 나서 식변해가는 거니까 그 방법 올린다는 것만 까먹지 않으시면 돼요 라는 거죠. 됐나요?